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조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같이 얘기를 나눌 내용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확실성 확대 국면이다, 대응점을 찾을 시기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그래도 좀 간밤에는 좀 어느 정도 조금 좀 수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아직까지는 좀 불안감이 좀 팽팽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어제장, 뭐 미국장이라든지 유럽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좀 됐다라고 이제 바닥권이다라고 좀 단정짓기 힘들지만 우선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미국장이라든지 유럽장이 중요한 게 지금 중국 시장이 중요한 거거든요. 중국 시장이 많이 폭락을 하게 되면은 국내 증시도 폭락을 하게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이 폭락하다가 다시 반등을 했을 때 이제 국내 시장도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시장을 현재 본다면은 거의 지금 중국 시장 거의 한 80%는 지금 개인들 투자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20%가 이제 개인 투자인데 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80%가 개인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쪽 이제 성향을 또 본다면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 위주로 좀 선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이제 지금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막 도산을 하고 있고 파산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거의 뭐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들은 말로는 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좀 담보대출 좀 많이 받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한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투매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좀 뉴스를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이러한 좀 투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신용이라든지 담보대출한 부분들은 좀 만기를 좀 연장해주는 좀 정책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 정책 자체가 과연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이 어떠한 그 정책을 내놓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투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땐 쉽게 좀 수그러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고점 대비 30% 이상 밀려있는 중국 증시인데 어제 말씀대로 장 후반 들어서 정말 급반등하는 양상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렇다면 정책 자체가 근본적이지가 못한 해결책인데 과연 여기서 반등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 의문점을 주신 거잖아요. 이 같은 증시의 앞으로의 전망과 더불어서 우리 증시 영향력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중국 시장의 반응을 100%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참 이상한 게 예전에 미국 증시랑 어떻게 보면 같이 갔었는데 네. 항상 어느 순간부터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는 한국 증시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빠질 때는 같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중국 시장이랑도 같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한창 거의 뭐 30, 40% 올라갈 때 코스피는 거의 2000선, 2100선에 머무르면서 이제 거의 뭐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폭락을 올 때는 또 엄청 심하게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1900선, 뭐 1800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악재에만 반응하는 한국 증시다. 그러니까 호재에는 반응을 전혀 하지 않고 악재에만 반응을 한다. 왜냐면은 그저께 같은 경우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폭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에 대한 이제 뭐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는 그러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못하고 악재에만 계속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이러한 불확실성, 대내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계속 매도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고민이 깊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주도주의 어떤 타격이 왔다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제약 바이오 쪽 이제 중국과 한상 이렇게 연결해서 좀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중국이 고꾸라지니까 갑자기 확 꺾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도주마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좀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이 왔어요. 우선 지금 뭐 바이오 섹터라든지 뭐 화장품, 그러니까 다 중국이란 그런 카테고리 안에 있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업종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선은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종목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거는 이제 원 달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이제 최고치를 지금 갱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출주라든지 그런 기존에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은 좀 이제 다시 이제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엔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바이오 제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지금 이제 핫 이슈인데 거의 이게 과연 어제 반등이 다시 재반등 시작일까 아니면 과연 그냥 불꽃놀이로 끝날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 폭탄 같은 경우는 한 번 터지면은 재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 제약이 폭탄이 터졌다라고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좀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이 지금 거품에 대한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에 대한 거품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거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되실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연 고점에서 신고가 나오는 업종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 업종들이 보면은 뭐 거의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료 아니면 유아 업종, 그러니까 뭐 중국 소비에 관련된 유아 업종이라든지 뭐 스마트카, 뭐 핀테크, 뭐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이제 하반기에 주도 섹터로 가기 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같이 좀 깔끔하게 묶을 수 있는 업종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주도 섹터를 좀 나오기가 힘들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는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가장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이 고점에서 버블 논란이 있는 가운데 급락을 했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 코스닥 성장주들도 크게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약주들도 그만큼 성장성을 주목을 받았던 섹터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게임이라던가 화장품 쪽은 업종으로 묶기에는 좀 종목별로 편차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략적으로 한번 살펴주시죠. 우선은 지금 당장은 뭐 신규 편입은 아직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은 아직까지 그런 트렌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종목 좋다 해서 들어가신다 하면은 지금 상한가 폭이 30%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항상 당분간 말씀드린 현금 확보 전략은 아직까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부 차익 실현, 그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도 일부 차익 실현 하신 다음에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우선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게임이라든지 음식료, 중국 내수, 중국 소비 관련된 뭐 유아 업종 아니면 뭐 핀테크,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는 어느 정도 넣어놓지만은 뭐 신규 편입이 아닌 이제 시장을 보면서 좀 대응하시는 전략 그리고 아직까지는 오늘 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과연 이게 바닥일까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반등 구간을 확인하면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좀 불확실성한 국면을 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또 악재만 반응하는 우리 증시 아직은 면역력이 좀 강하지는 못한 부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섣부른 매매는 좀 조심하자. 2부에 이어서 또 같은 이야기가 오가니까요.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그 흐름이 좀 꺾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요, 업종을 좀 쫓아가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차기의 어떤 다른 자금 이동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명확한 좀 업종이나 좀 유망한 좀 투자 종목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자라는 게 양태준 대리의 의견이었습니다. 오케이, 얘기 여기까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목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